전호인 또 왔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출근 시간 회사 정문 앞에선 언제나처럼 그 노인이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외투, 손엔 늘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눈빛은 흐리고 손은 덜덜 떨렸으며 걸음은 느렸지만 의외로 일정했다. 그가 걷는 루트는 늘 똑같았다. 진짜 왜 저래? 저번엔 식당 뒤편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뒤지다 걸렸다잖아. 아침마다 저 꼴 보면 기분 더러워져. 관리실은 뭐 하는 거야? 출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엔 경멸과 무관심이 반씩 섞여 있었다. 바쁜 발걸음 사이로 그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늘 그렇듯 회사 뒤편 식당 출입구로 향했다. 그는 식당 쓰레기통 옆에서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 하나를 주었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듯 몇 발자국 옮겨 다른 쓰레기들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멀찍이 그 장면을 바라보던 한 대리가 말했다. 와, 진짜 자꾸 여기 와서 쓰레기 줍는 척하는 건가? 노인분이시니까 뭐라 하기도 뭐하고 근데 솔직히 찝찝하지 않아? 몇몇 직원들은 일부러 돌아서 걸어가고 어떤 이는 아예 큰 소리로 기침을 해 존재감을 과시하며 불쾌함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트로 회사 주변을 돌았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노인이 사실은 이 회사를 만든 장본인이란 걸. 1시간 전 마이너스.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지하 주차장 옆 구석에 있던 경비실 안 아르바이트 청년 지훈이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건넸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차네요. 따뜻한 거라도 좀 드세요. 그는 편의점 커피와 단팥빵을 건넸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회사 안에서라도 쉬시지 그러세요. 허락받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 한마디가 오히려 지훈을 당황하게 했다. 노숙자가 이런 말을? 그는 의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와서 회사 주변을 돌았다. 비닐봉지엔 종이컵, 과자봉지, 깨진 유리, 물티슈 같은 자잘한 쓰레기들이 담겼고 가끔은 누군가가 버린 김밥 한 조각도 들어있었다. 그런 모습은 직원들 눈에 민폐 그 자체로 보였다. 저런 사람 방치하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요. 솔직히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과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관리부에서도 움직였다. 하지만 지영 대리는 뭔가 이상했다. 근데 전호인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노숙자라기엔. 뭐가 이상해요? 냄새나고 불쾌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아니요, 자세가 달라요.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영은 몰래 CCTV를 돌려봤다. 노인은 매일 정문 앞에서 5분간 멈췄고 식당, 사무실 출입구, 경비 초소 등을 순서대로 둘러본 뒤 늘 같은 시간에 사라졌다.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날에도 그는 어김없이 회사 앞에 나타났다. 누군가는 그를 보고 우산을 들이댔고 누군가는 쌍욕을 내뱉으며 쫓아냈다. 그를 본 한 팀장은 짜증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여긴 아무나 들락거리는 데가 아니야. 경찰 부를 거야. 당장 나가.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다음 순간 저기요.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다. 지영이었다. 그녀는 우산을 씌워주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영은 빵 하나와 생수 한 병을 건넸다.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데서 좀 쉬다 가세요. 노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게 웃었다. 그 순간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가 지영을 바라보는 눈빛엔 분명히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내 익명 게시판엔 이런 글이 올라왔다. 회사 구걸 노인, 직원 접근 불쾌합니다. 대책 필요. 누군가는 회사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했고 누군가는 보안 강화 차원에서 출입 금지를 요청한다고 썼다. 하지만 이 모든 글들을 노인은 조용히 회장실 컴퓨터에서 읽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끄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슬슬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것 같군. PARTE. 노인이 사라진 날 회사는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늘 안 오셨네. 진짜?
그 노인. 익명 게시판 때문 아냐? 결국 쫓아낸 거지 뭐. 회의실 복도 엘리베이터 앞 탕비실까지 마치 일상의 배경처럼 있던 존재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뭔가 허전함을 느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지영은 어딘가 불편한 마음을 안고 출근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노인을 보지 못했다. 비도 그치고 날도 풀렸건만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일부러 누군가 그 공간만 지워버린 듯했다. 며칠 후 회사 식당 입구에 종이 한 장이 붙었다. 익명 민원 대응 조치로 외부인 출입 금지 강화 시행 예정. 지영은 그 종이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저 조용히 쓰레기를 줍고 음식을 훔치지 않고도 버려진 것만 주워가던 노인.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괜히 매일 정문 쪽을 한 번씩 훑어보게 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누가 1층 로비에서 쓰러졌대. 복도에 긴장감이 돌았다. 지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바닥에 쓰러진 노인의 모습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엔 여전히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누군가가 그걸 부여잡은 채 울먹이고 있었다. 숨은 붙어 있어요. 119 부르자. 지영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의 몸에 덮었다.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듯 가느다란 손가락은 차가웠지만 무언가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듯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영은 그 손을 꼭 쥐고 속삭였다. 다시 오셨네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무실 복귀 후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진짜 죽은 줄 알았네. 어휴 보기만 해도 찝찝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사람이 매일 다녔던 길 진짜 너무 규칙적이었어. 규칙적인 노숙자도 있나 보지. 그런 사람한테 정주지 마.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퇴근길에 한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노인이 입원한 병원. 병실 번호를 물으니 간호사는 뜻밖의 말을 했다. 그분 이미 퇴원하셨어요. 오늘 아침에요. 보호자 사인도 본인이 했고요. 네. 보호자요? 네. 본인이 직접 연락하셔서 회장님이라고 불렀던데요. 지영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회장님? 그녀는 문득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반지를 떠올렸다. 오래되고 다른 금반지 하나. 거기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J, H, GROUP.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전 사내 메일로 공지가 떴다. 긴급 임직원 전체 미팅. 신임 회장 취임 관련 건. 13시 대회의실. 13시 정각. 회사 대회의실은 가득 찼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임직원들이 줄줄이 자리를 메웠고 각 팀 리더들과 부장급 인사들은 무언가 긴장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신임 회장? 언제 그런 말이 오가냐는 분위기였다. 혹시 오너가 바뀌는 건가? 지난달까지 회장님 고문직이라더니 건강 안 좋다는 말 있었잖아. 회의실 앞 스크린엔 경영구조 개편 및 특별 발표라는 제목만 적혀 있었다. 웅성임이 길어지던 중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섰다. 지금부터 긴급 대표이사 회장 선임 및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직접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선 사람은 매일 아침 회사 앞에서 쓰레기를 줍던 그 노인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노인의 모습은 아니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흰머리, 정돈된 수트, 단단한 걸음걸이. 그의 눈빛은 회의실 안 그 누구보다 맑고 명확했다. 직원들은 숨을 삼켰다. 저 사람 그 노인 아니야? 아니, 설마 아니겠지. 그는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와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임 회장이자 오늘부터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된 정혜진입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리고 누군가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 정혜진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몇 달 전 나는 이 회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직을 내려놓고 그냥 노인이 되어 현장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클릭을 했다. 그동안 찍힌 CCTV 영상, 그가 앉았던 자리에 대해 직원들이 나눈 대화들,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들 하나하나 정리된 자료가 화면에 떴다. 나는 이 회사가 여전히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조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무시, 혐오, 방관, 조롱 그 안에서도 한 줄기 따뜻한 마음을 본 게 다행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동안 직원들 인성 테스트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결과 발표할 차례군요. 그리고 회의실 뒷문이 다시 열렸다. 지영이 들어오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지영이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하지만 지영은 그 어떤 눈빛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회장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지영 대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 회장의 부름에 그녀는 무대 위로 올랐다. 이분은 제가 이 몇 달 동안 현장에서 유일하게 따뜻함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비가 오던 날 나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던 사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다가와준 직원. 지영 대리 같은 사람이 많다면 이 회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정 회장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은 이 결과를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는 익명 게시판 캡처 화면을 보여줬다. 노숙자처럼 생긴 사람, 너무 불쾌합니다. 직원들 집중력 저하됩니다. 불쌍한 척하지만 쓰레기 치우는 척만 하고 음식 노리던데요. 출입 금지 조치 부탁드립니다. 글을 쓴 이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부서장, 팀장, 심지어 인사부 고위 간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정 회장은 무표정하게 선언했다. 해당 글 작성자와 복도에서 욕설을 하거나 무시한 사람들은 모두 본사 발령 해지 및 재배치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반대로 저를 진심으로 대했던 이들에겐 포상과 승진이 함께할 것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속으로 숨을 삼키고 누군가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메신저를 확인하고 있었다. 다만 전 여러분을 벌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변화를 촉진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초심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여러분이 만든 회사로 여러분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영 대리는 내일부터 고객 만족부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사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영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무리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빌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를 바꾸세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지영이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하지만 지영은 그 어떤 눈빛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회장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지영 대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 회장의 부름에 그녀는 무대 위로 올랐다. 이분은 제가 이 몇 달 동안 현장에서 유일하게 따뜻함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비가 오던 날 나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던 사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다가와준 직원. 지영 대리 같은 사람이 많다면 이 회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정 회장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은 이 결과를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는 익명 게시판 캡처 화면을 보여줬다. 노숙자처럼 생긴 사람, 너무 불쾌합니다. 직원들 집중력 저하됩니다. 불쌍한 척하지만 쓰레기 치우는 척만 하고 음식 노리던데요. 출입 금지 조치 부탁드립니다. 글을 쓴 이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부서장, 팀장, 심지어 인사부 고위 간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정 회장은 무표정하게 선언했다. 해당 글 작성자와
복도에서 욕설을 하거나 무시한 사람들은 모두 본사 발령 해지 및 재배치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반대로 저를 진심으로 대했던 이들에겐 포상과 승진이 함께할 것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속으로 숨을 삼키고 누군가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메신저를 확인하고 있었다. 다만 전 여러분을 벌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변화를 촉진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초심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여러분이 만든 회사로 여러분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영 대리는 내일부터 고객 만족부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사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영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무리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빌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를 바꾸세요.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졌다. 무언가 큰 사고가 있었던 것도 급격한 혁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뿐이었다. 정혜진 회장은 사내 방송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한 통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오늘부로 회장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회사를 떠나며 남기고 싶은 말은 단 하나, 사람이 회사를 만든다는 신념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퇴를 선언했고 대신 새로운 리더로 지영이 지목되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행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었으니까. 취임식 날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연단에 섰다. 사람은 누군가의 외모로, 배경으로, 지위로 판단받아선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몸소 배웠고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녀는 회장직보다 더 큰 책임감을 등에 얹은 듯 단단한 눈빛으로 임직원들을 바라봤다. 앞으로도 이 회사는 누군가의 땀과 진심이 존중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작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가가 젖었다. 박수가 터졌고 정혜진 회장은 조용히 뒤에서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회사의 이름은 조금 달라졌고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지영은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커피를 올려놓고 정 회장이 앉던 벤치를 바라보며 속삭인다. 회장님, 오늘도 회사 잘 지켜보고 계시죠? 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어느 누구보다 강한 믿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듯했다. 끝. 이런 따뜻한 반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상 속 한 조각 이야기는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